자, 이번 시간에는 그 유사성의 축도에 대해서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자료 행렬 형태의 행렬 형태의 M by P 이러한 형태의 자료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군집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체가 이와 같이 도시인 경우에 몇 개이죠? 이게 8개이죠. 8x8로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입력으로도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거리 행렬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 타입으로 데이터가 입력 변수로 활용될 수가 있죠. 일반적인 게 이제 이런 경우고, 이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데이터, 여러분들이 8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이제 여러분의 페이스북 1촌 뭐 그런 이제 인접성에 기반을 해서 팔로잉 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거리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데이터 분석에서도 어떤 페이스북의 이용 행태를 보고 연결 행태를 보고 그 이용자들을 군집 분석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경우는 거리 행렬로 주어졌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물리적인 거리예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여기 이제 단위가 킬로미터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강릉, 부산이 이렇게 멀었나요? 네, 여하튼 부산 대구가 약 100km 정도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지역의 거리는 이제 일단 0으로 돼 있고요. 즉 이 말은 이게 클수록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걸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에 반대되는 개념인 비유사성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지역적 속성이니까 가까운 지역일수록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라 하면 일단 거리는 보통 이제 양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i랑 j를 이렇게 바꿔도 같죠. 그러니까 i부터 j까지 거리나 j에서 i까지 이거를 뭐라고 하죠? 대칭적이냐, 시메트리냐. 그래서 그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i에서 j로 가고 j에서 k로 간 거랑 i에서 j로 바로 가는 거랑 어느 쪽이 더 거리가 크냐. 당연히 이렇게 거쳐서 가면, 한 달에 거쳐서 가면 그 거리는 더 크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정의할 때 쓰는 기본적인 세 가지 성질이죠. 그래서 비유사성의 척도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벼운 예제로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활용했지만, 여기 이제 이런 8명의 예를 들어 그 우리가 군집 분석할 대상이 있다면 여기에 그 대상들끼리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까운 것들끼리 묶고 먼 것들끼리는 이제 보통 찢는다라고 표현하죠. 다른 군집에 속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유사성의 축도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와 같이 자료 행렬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n개를 군집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xi를 유클리디안 거리는 xi와 j, i와 j, 여기가 j라고 하면요, i와 j번째 행에 대한 벡터에 대한 거리는 각각의 가지로 원소들의 차이에 제곱을 하고, 또 여기에 각각의 이 속성의 차이에 대해서 또 제곱을 하고, 그래서 p번째 별표로 할게요. p번째에 속한 p번째의 속성들끼리 차이에 또 제곱을 해서 루트로 씌우면 이걸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총 속성이 이제 p개가 있는데, 이게 p개를 다 동등하게
감안을 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거리이고요.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는 그냥 제곱을 얘를 제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는 아까 앞서 말하는 거리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상반되죠. 이건 피어슨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값을 가지는 것으로 이 i번째와 j번째가 이제 선형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관계가 있는지 혹은 반대로 음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척도로서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도 보는데 이제 얘 블록 이걸 CT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해요. 이제 유클리디안은 제곱을 했는데 여기서는 절대값을 써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다 연산하면 되고 이걸 이제 L1 노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노음. 두 벡터 사이에 거리를 L1 노음으로 하고 이제 얘는 민콥스키라고 하면 여기 m승을 하고 m분의 1로 이제 루트를 취했죠. 이걸 여기서는 LM 노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의에 의하면 이 유클리디안 거리는 L2 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곱을 하고 2분의 1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사성의 축도로는 이제 이와 같이 범주형 혹은 정성적인 변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같이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성적인 범주형 자료 변수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A와 B의 거리는 2라고 한 게 서로가 다르면 이 같죠? 이게 다르고 그래서 2고 나머지 경우도 역시 3이면 다 틀린 거죠. BC 성별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 지역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서로가 일치하면 거리가 없고 일치하지 않으면 1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일치상과 불일치상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성적인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비유사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요즘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니까요. 우리 4명의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들이 어떤 아이템을 보죠. 그 아이템은 지금 현재 시청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6명의 유저가 이제 8개의 영화 아이템들을 시청한 기록이고 여기는 이제 평점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만족했냐. 그래서 뭐 5점 기준으로 한다면 1점에서 5점인데 5점이면 이제 strongly agree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고 1은 이제 불만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점을 봤는데 데이터가 이제 물음표라고 된 게 일반적으로 영화가 아이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저들이 그 영화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결책이 발생합니다. 그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점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구조에 수없이 많은 아이템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러한 행렬 구조를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물음표가 많다, 정보가 결측된 자료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스파르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유저가 왔을 때, 언론 유저가 왔을 때 이들 사이의 이제 거리를 예를 들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코사인 세타, 즉 이걸 벡터로 보고요. 예를 들면 이 벡터,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관측한 속성들, 아이템, 서로가 중첩되는 속성들
사이에서 평점들끼리의 디스턴스를 메저링 하면 돼요. 공식은 이와 같고요. 현재 이렇게 프로파일링 한다면 요 n이 8개의 아이템이 되겠죠. 물론 이제 물음표가 속한 것들은 이제 실효적인 것만 이제 카운팅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벡터 사이에 코사인 세타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면, 벡터와 벡터가 있으면 유저 1번 벡터와 유저 A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의 세타, 코사인 세타를 재서 이게 이 각도가 0도에 가까우면, 0 라디안 각에 가까우면 어떻죠? 두 개가 완벽히 같은 거죠. 그러면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은 평점을 완벽히 줬다는 뜻이고, 얘가 이제 세타가 90도가 되면 이제 직교하죠. 두 벡터가 직교 90도를 이루면 서로가 내적이 제로라는 걸 뜻하고, 저쪽이 예를 들어 5점을 줬으면 이쪽은 잘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죠. 완벽히 반대로 되는 개념은, 여기서 반대로 주는 거는 유저 1번이 5점을 줬는데 나는 이제 1점을 준 거죠. 그게 완벽히 저쪽이 5점이면 나는 1점, 저쪽이 1점이면 나는 5점. 이와 완벽히 반대가 되면 세타가 이제 180도 완벽히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의 벡터의 방향을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평균을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길이에 대한 걸로 우리가 메저링만 하기 때문에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만 보통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뎁스 있는 내용은 관심 있는 학생은 구글 링크를 통해서 이 코사인 세타와 상관계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시청에 대한 아이템의 평점을 보고 어떤 유저랑 더 가깝냐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데 추천 대상이 되는 거죠. 저라고 할게요. 근데 저가 기존에 시청한 그 패턴과 코사인 세타 기준을 해서 1번, 2번, 3번 유저가 어떤 특정 기준, 여기 예를 들면 반원을 껐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이 0.7보다 작은 값들 3개를 골랐다 이거예요. 3개가 골라줬으면 이 3개의 데이터의 시청 패턴을 보고 저한테 추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번에 추천 시스템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서 추천을 합니다. 유저 3이 아니라 이게 유저 A가 되겠네요.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대단히 이제 실전에서 필요한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4장 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유클리디안 거리를 축별로 차이를 구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단위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측정 단위가 매우 크면 이 차이는 보통 커지죠. 맞죠? 단위가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커져요. 그러다 보니 차이는 별로 없는데 단지 단위가 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의 변화가 많은데 특정한 변수가 큰 단위를 가져서 거리 계산할 때 큰 단위로 인해서 걔가 도미네이트 해버리면 올바른 이제 거리를 측정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변수별로 표준화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재밌는데요. 요즘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많은 분석이 수행이 되고 있죠.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자열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이런 문자열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얘를 아까처럼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ID 1번, 2번으로 표현한다면 1번이 A, B, C, D, E라고 썼고요. 2번 Y 데이터는 A, C, F, D, E, G예요.
아까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길이도 얘는 5개고 얘는 6개죠.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에 디스턴스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 거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에리 디스턴스라고, 우리가 편집을 통해서 서로 간의 편집이 많이 해서 만집이 되면 거리가 멀다는 개념이죠. 이 경우에 X에서 B를 한번 빨간 표시한 거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ACDE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경우로 보니까 F가 나오려면 C 다음에 여기에 F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E 다음에 또 G가 들어가야 돼요. 편집이 3번 일어났고요. 따라서 X에서 Y로 가는 편집은 3개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걸 이동거리라고, 일반화하면 이동거리라고 하고요. 이동이라면 move, 네, move distance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포에서 다른 분포로 가는 거리, 이동을 계량화할 수가 있죠. 뭐 물류에서도 역시 이러한 개념이 쓰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밍 디스턴스는 이와 같이 이제 0일로 주어진 이런 이진 코드일 때 해밍 거리 많이 쓰는데요. 이거 불일치 개수로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빨간 표시로 된 부분이 그 자리에서 숫자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진 코드를 통해서 이 자리를 아이템으로 보면 아이템이 5개가 있는데 이 자리가 아이템 1번부터 아이템 5번이라 치면 1은 그 아이템을 구매를 했다는 거고 0은 그 해당 아이템을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서로 다른 그 구매 패턴은 이렇게 겹쳤을 때, 그렇죠? 겹쳤을 때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거리를 우리가 해밍 거리라고 하고, 이 경우는 3개가 되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군집 분석으로 어떤 공간상에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 공간상에 적당한 거리를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리부터 다양한 형태의 거리라기보다는 일종의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트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